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방인혁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물리학원 기출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프로블럼 솔빙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 과정에 들어온 친구들은 개념 학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겠죠. 자,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잘 풀릴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부 문제는 잘 풀릴 거고 일부 문제는 10분 만에 풀릴 거고 또 어떤 문제는 30분을 투자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는 개념을 완벽하게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자, 개념하고 문제 사이에 분명히 간극은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걸 최소화하는 게 개념 강좌의 목적이긴 하겠지만 자, 우리 선생님은 개념 강좌에서 그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제를 들어줍니다. 많은 예제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예제가 결코 기출의 어려운 수준까지는 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물리학원 기출문제 처음 풀 때 마음가짐을 나는 개념 학습을 완벽하게 했으니까 나를 테스트하는 문제로 써봐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나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풀이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효율적인 풀이법을 배우는 단계지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문제 풀 때 10분 내에 못 푼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10분 이상은 여러분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10분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미지수를 4개, 5개까지 적용해서 풀었던 문제를 해설 강의를 보면 그냥 2줄 만에 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부했던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비했던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출문제는 10분 이상 넘어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10분 내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바로 해설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소비할 시간을 대신 그 해설 강의에서 했던 풀이법들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을까를 고민해야지 30분을 안 풀리는데 막 억지로 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자, 기출을 처음 공부할 때는 효율적인 풀이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두 번째 풀 때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나 스스로 풀 수 있는지를 이때부터 테스트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안 풀리면 다시 강의를 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풀이법들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을 2번, 3번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출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여러분이 모의고사도 아니고 엔제도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설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엔제를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나중에는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문제, 그림만 봐도 얘는 운동량을 적용해서 일과 에너지를 적용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겠구나. 이런 것까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기출 과정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반복을 하면서 효율적인 풀이법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이 기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위하면 책이 또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본교재뿐만 아니라 연습할 수 있도록 본교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제수도 똑같고 그걸 교재 하나로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본교재를 통해서 풀이법을 여러분 걸로 만들고 다해동용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테스트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출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우리 선생님 그 프로블럼 솔빙 교재, 기출 교재도 그거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단원별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게 실제 그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옆에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속도 가속도 문제다 하더라도 평균 속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대 속도나 시간차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자, 옆에 예를 들어서 상대 속도로 풀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만 그룹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상대 속도 풀이법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 시간차 유형들을 또 따로 모아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두 물체가 시간차를 두고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차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리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반복시켜 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보통 엔제에서 유형 세분화 과정을 많이 겪지만 선생님은 기출에서부터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 맞게 어떤 풀이법을 써야겠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 적용해 볼까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풀이법들을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세분화된 문제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기출을 공부해야 될 건데 개념을 어디까지 공부하고 기출을 해야 되는가? 보통 아무 얘기 안 하면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자, 역학의 첫 번째 부분인 여러 가지 운동도 시작해서 파동의 마지막인 빛과 물질의 이중성까지 개념 강의만 계속 듣는 거죠. 개념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보통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기출을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기출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건 분명히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출 문제 개념 교재를 다시 꺼내는 거죠. 개념 교재를 다시 꺼내고 개념 교재 내용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단을 걸쳐서 일어나게 되면 아주 시간을 날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운동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개념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기출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방금 배웠던 개념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바로 풀어봐야 풀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개념에 대한 생각도, 개념 과정에 대한 생각도 더 확고해지고 더 기억도 오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같이 병행한 다음에 여기 개념 기출, 여기 개념 기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여기까지 와야 개념에 대한 오개념도 줄어들고 문제풀이법도 더 오래 기억이 나게 됩니다. 물론 다시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기출 2회 독에 들어가면 다시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아마도 개념 교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해설을 살짝 보게 될 겁니다. 즉 개념을 다시 공부할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게 여러분들이 훨씬 1년 커리를 놓고 봤을 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생각하시고 보통 조금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급해질 겁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는 벌써 개념이 20단원까지 다 하고 이제 기출을 들어가는데 나는 개념 기출 병행하다 보니까 아직도 특수 상대성 이론 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이 늦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친구는 결국에 기출 풀다가 개념 교재를 다시 꺼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그 친구보다 훨씬 앞서 있겠죠. 그래서 1년을 놓고 보면 이게 시간을 더 세이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펀더멘털하고 프로블럼 솔빙은 단원별로 같이 병행하자라는 거. 선생님 항상 OT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뭐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인데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출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풀이법들을 단계별로 여러분이 같이 병행하면서 내 걸로 만들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고, 자, 그래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까지 문제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피드백을 줬습니다. 책이 너무 무겁다는 피드백을 줘서 자, 이번에는 본교재를 3권으로 분권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역학과 에너지 문항들이 있고 395문제입니다. 395문제가 있고 빠른 정답이 있습니다. 자, 빠른 정답 어디 있냐면 책이 있는데 책 표지 옆으로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벌리면 빠른 정답이 옆에 있을 겁니다. 자, 해설은 따로 없습니다. 문제와 빠른 정답으로 구성된 게 1권이 되겠고, 자, 2권은 전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동까지입니다. 나머지 전단원이 여기 있습니다. 400문제가 넘는 거죠. 400문제가 넘는 문제가 2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그 다음에 빠른 정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3권은 해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해설, 별해 같은 게 몇 개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해졌다 볼 수가 있겠고, 3권은 해설지입니다. 자, 그래서 3개로 분리가 돼 있고, 그럼 전체 문항수를 보면 1권에 395, 2권에 433, 그래서 전체 문항수가 828문제입니다. 당연히 작년보다 140문제가 늘어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수는 충분히 많을 거라 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지만 풀이법을 여러분 걸로 완벽하게 만드시기 바라고, 자, 언제 문제부터 실려 있느냐? 교과 과정 바뀐 이후에 여러분 현재 교과죠? 대부분 문제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래전 문제로 가자면 대략 2000년대 중반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문제죠? 자, 근데 그 문제 오래됐는데 왜 넣느냐? 현재 교과에 맞는 것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교과 범위에 벗어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래되긴 했지만 좋은 문제, 현재 교과에도 맞는 문제들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828문제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평가원은 전체 다 있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교과에 맞는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되겠죠. 자, 이거는 최근에 실행됐다 하더라도 너무 쉬운 문제, 예를 들어서 4년 전,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는 다 있지만 4년 전 교육청 문제인데 이건 너무 쉽다라는 것은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828문제로 총 3권 분권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해동용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은 여러분이 첫 번째 볼 때는 풀이법을 배우고 두 번째 풀 때부터는 여러분을 테스트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책이 지저분해져 있을 테니까 연습용 교재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흑백입니다.
흑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 수는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책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28문제가 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해설은 없고 빠른 정답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재, 자, 이 교재는 매우 싼 가격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매우 싼 가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사실 때는 본교재 1권, 2권, 3권, 과학과 에너지부터 해설까지였죠. 전자기, 파동, 해설. 이렇게 본교재만 살 수도 있고 이 교재까지 추가해서 다해동용 교재까지 옵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해동만 사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매했던 친구들이 뭐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나중에 계속 이거 안 산 걸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 때부터 이건 거의 원가에 가기 때문에 그냥 사놓는 게 좋습니다. 같이 여러분이 사서 몇 회 반복할 수 있도록 같이 구매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의는 약 56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56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 1월 중순 정도에 완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월 중순까지 완강하도록 선생님도 빨리 찍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이제 고민스러운 게 개념 플러스 기출, 나는 병행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3월 26일 날짜 벌써 나왔죠.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첫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3월 26일이니까 3월 26일까지 우리가 개념 기출을 적어도 끝내야 되겠고, 좋은 거는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해서 2월 말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3월부터 여러분이 학교가 시작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개념 기출,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개념 기출까지 끝낸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말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 동안 보통 이제 역학이 어렵다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역학 위주로 기출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재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기출 많이 봐서 문제가 외울 정도가 됐겠죠. 그런 친구들은 첫 번째 인재인 엑스퍼트 제로의 역학 파트를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추천은 2월 말까지 개념 기출 끝내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일정 관리상 3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약한 부분 위주로 기출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선생님도 강의를 빨리 올리겠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이 일정대로 따라오셔서 좋은 풀이법 많이 흡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블럼 솔빙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